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응애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많이 고민했어요. 제 고민이 너무 사소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그냥 예민한 걸까 싶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중학교 때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 너 얼굴 조금만 더 갸름하고 했으면 더 예쁘고 완벽했을 텐데. 그 말이 농담이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난 예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외모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특히 첫 직장에 다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 취한 남자 선배가 장난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화장 안 하면 다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 취한 남자 선배는 자기 분수도 모른 채 원래도 여자 직원들 헤어며 메이크업이며 온갖 지적질을 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회사 갈 때는 꼭 메이크업을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하루는 아침에 늦잠을 자서 평소보다 연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어떤 동료가 지나가면서 오늘 어디 아파? 좀 창백해 보이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온종일 거울만 보면서 신경을 썼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얼굴을 확인했어요. 저의 몸매에 대한 강박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아침에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요. 숫자가 어제보다 0.1kg라도 늘면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을 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숨이 막혀요. 이런 저를 보면 친구들은 야, 그 정도면 괜찮아. 0.1kg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해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난 망했다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날은 물 한 모금도 마음 편히 못 마셔요. 헬스장 가서 유산소를 더 해야 되나? 저녁을 그냥 먹지 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와, 응애님 쉽지 않겠다. 그니까. 생각보다 너무 무례한데 사람들이? 그니까. 무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덤덤하게 뭔가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할 일인가? 이런 멘트도 써주시긴 했지만 뭔가 숨이 막힌다는 말도 써주셨고 그리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고. 아니, 그치.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편하게 물 마시는 거. 나 음. 배고프니까 뭐 그냥 과자나 주워 먹는 것도 그때마다 뭔가 나 이러다가 뭔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 진짜 가장 나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응애님이 원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응애님의 어떤 특정한 목표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외모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이분에게 되게 압박을 주고 있어서 거기에 그냥 딸려가고 있는 느낌? 난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해서 살을 빼거나 뭐 어떤 목표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 또한 다이어트를 뭐 항상 평생 하고 있다 라는 말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 다이어트 왜 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 그때 내가 이랬거든.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묻는 거야. 정말 너가 원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갑자기 역질문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정말로 나도 사실 응애님처럼 0.01kg, 0.1kg에 좀 기분 나빠진 거 있거든. 매일마다 진짜? 몸무게 재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건가?
뭔가 나도 세상이 지어준 미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닐까라고 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나도 응애님한테 꼭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오늘 어디 아파? 좀 창백해 보이는데 뭐 너 화장 안 하면 다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되게 무례한 게 확실하고 안 들어도 될 말이라는 걸 일단은 너무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 봐도 이미 너무 매력적이실 것 같고 맞아. 모은 기준으로 완벽하다 예쁘다 이런 거를 하는지 사실 되게 답답하다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치. 뭐 이거는 우리도 자유로운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한데 한국 사회 뭐 사실 그냥 전 세계를 보더라도 미의 기준이 되게 좀 획일화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지금 같이 공존하는 이유가 우리 댕근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건 우리도 한국 사회 살다 보면 사실 옷을 하나 사려 해도 내 몸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확실한데 그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셨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다들 어때? 이 외모 지상주의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 현실에 살고 있고 여성으로 살고 있는데 본인들의 경험담이 있어? 좀 외모나 몸매 관련해서 이런 상처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혹은 지금은 그런 상처에서 뭐 극복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 궁금하네. 나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선 딱히 막 이것 때문에 뭐 내 삶이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 막 0.1에 그렇게 막 그런 편도 아니고 아까 뭘 더 많이 먹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뭐 약간 좀 이렇게 넘어가는 편이긴 해 나는. 근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키에 비해서 사실 팔이 좀 짧거든. 그래서 내 겉옷 같은 걸 입으면 손이 안 보여 항상. 혹시 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티는 안 났어. 항상 손가락 끝만 보이고 손바닥 절반만 보여. 근데 이게 좀 스트레스일 때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복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우리 때는 교복 어디가 예쁘다. 학교마다 그런 것들이 맞지. 있었잖아. 브랜드가 있지. 어디 게 예쁘다. 어디 게 여기가 더 다리가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복이 나랑 안 맞아서 이런가 보다라면서 괜히 교복 탓을 하고 쟤는 되게 교복 핏이 예쁘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받아들였어. 난 그냥 팔이 짧구나. 팔이 긴 옷을 사지 말자. 나는 댕실 말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나는 댕실이랑 반대로 생각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오히려 교복 탓을 하고 옷 탓을 했는데 나는 그 탓을 하지 못하고 내 탓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사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뭐 예를 들면 난 요즘 정말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옷들이 작아? 그 생각이 진짜 많이 해. 개옷이야 개옷. 강아지 옷? 엉덩이 옷. 깜짝이야. 욕한 게 아니라 강아지 옷. 라지가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살쪘네. 라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몸이네. 살 빼야지. 뭔가 댕실이처럼 이게 그냥 교복 탓이야. 브랜드 탓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휴 내가 문제였네라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 사실 뭐 내가 매일마다 맞춤형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건 아니고 맞춤을 하면 더 비싸잖아 사실. 공수도 많이 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많은 패션 브랜드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나는 거기에 옷을 입으려면 내 몸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로 실제로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라지 사이즈나 M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이전에 비해서 정말로 작아졌더라고. 아 진짜? 실제로 달라진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봤어. 한국 여성의 의류 사이즈 변화. 그런 게 있어? 찾아봤다니까 내가 너무 이게 지금 내 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지라고 궁금했는데 실제로 과거 5가 현재 4에 가깝고 662 과거 5 수준에 가깝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아진 거야. 뭐 가슴둘레 기준으로 봐도 M이 2000년대만 해도 90에서 92였는데 지금은 86에서 88인 거야. 실제적으로 이게 평균적인 수치가 줄어든 거지. 나 갑자기 기분 좀 좋아졌어.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으면 됐는데 나는 내 탓을 했던 거야. 혹시 응애님도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댕근이 말처럼 댕실이가 말해준 그 교복 탓을 한 거? 이것도 더 궁금하긴 하다. 10대 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러게. 그게 되게 건강한 생각 같기도 해요. 맞아. 물론 그러니까 나의 시름도 있었는데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굵냐 이렇게 쟤는 다리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몰라 묘하게
스마트를 샀어야 됐네. 스쿨룩스가 아니라 어. 스마트를 사야 했네. 야, 엘리트 엘리트를. 예쁘네. 그냥 이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가면 꼭 이거 사야지 하는데 또 하면은 이 학교는 아니었네. 이 학교는 엘리트였네.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면이 되게 자기 사이즈에 대해서 유연하게 조금 대처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치. 이게 딱 여기에 내가 안 맞으면 이건 틀린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능구렁이 같이 이렇게 넘어간 그게 그랬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내 몸을 옷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댕실이는 반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을 긍정하고 거기에 맞춘 브랜드 나와라 이런 거였다면 나는 아휴 내 몸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뚱뚱해서 문제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의 옷들은 점점 작아져. 근데 정답은 뭔 줄 알아? 뭐야? 나도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했어 결국. 그치. 어. 그래도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달랐으니까. 나는 여중여고를 나와가지고 내가 이 사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중학교 때 뭐 너 얼굴만 좀 예뻤으면 완벽하다 이런 말? 난 진짜 들어본 적이 없긴 한 것 같아. 내가 여중여고이기도 했고 사실 여고가 갔던 여고가 되게 빡센 이제 여고였는데 몰라 거기에서 파생됐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제 엘리트주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긴 했어도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고등학교는 꾸미거나 막 치마가 짧거나 이러면 되게 날라리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막 잘 나간 일진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게 되게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외형이나 이런 거가 별로 평가 기준이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되게 웃기지만 다 성적을 평가받는 폐에는 다 봤지만 외모로 뭔가 평가받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막 비비 바르고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때는 사실 화장이라는 게 10대 때 막 많이 하지 않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고등학교 때 비비 바르고 온 애가 있었는데 걔가 되게 특이한 애처럼 보였었어 그때 당시에.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요즘에 이런 사연 플러스 다른 분들의 외모 이런 스트레스 들어보면 꽤나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이 많이 마음을 자리 잡는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외모 강박이나 이런 게 나는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기원을 따져보니까 여중여고 나온 게 이렇게 조금 나를 보호해준 요인이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어릴 때 기억이 되게 오래 가는데 어릴 때 되게 쉽게 뭔가 평가받는 기준 중 하나가 학업도 있는데 외모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엄청. 또 한참 외모 관심 있을 나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응애님도 지금 중학교 때부터 그 뭔가 불씨가 시작된 거잖아. 이 마음의 상처의 불씨가 시작된 거다 보니까 이런 게 근데 난 점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요즘에는 또 보정 어플이 많이 생겼잖아.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보정 어플을 쓰면 쓸수록 외모 강박이 되게 심해진대. 그렇겠다 근데. 보정 어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삶의 그러니까 외모의 기준이 된 거야. 근데 사실 실제는 보정이랑 다르잖아. 절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보정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정 어플에 찍은 나 자신과 실제 거울의 나 자신의 그 비교를 두면서 실제 나의 모습 항상 열의로 둔대.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성형을 한다거나 몸매에 막 그 완전 막 중독처럼 거식증을 겪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혹사시킨다거나 그런 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보정 어플은 점점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요즘 진짜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오히려, 보니까 외모나 몸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과 오류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런 강박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사실 이런 외모 강박 이런 외모 몸매 강박 이런 게 한 가지 요인이 결코 아니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은 10대 때에 주는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말해준 것처럼 어플은 10대들도 되게 많이 쓰고 사실 훨씬 더 예쁘게 막 보정 이런 걸 많이 하잖아. 맞아. 근데 그때부터 좀 왜곡된 미의 기준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리는 얇아야 되고 뭐 피부는 이렇게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게 아예 뿌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보정 어플을 보면 갸름하게는 있지만 둥그렇게는 없잖아. 맞지 않아? 갸름하게는 많이 봤어. 갸름하게 100%뭐 이런 거 봤는데 뭐 사각턱 이런 건 없잖아. 근데 있긴 한데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거.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보정 어플 내에서는 못생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 외모 지상주의 기준이 보정 어플이 딱 선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점점 맞춰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영향 진짜 많이 미칠 것 같긴 하다. 결국 외모 지상주의나 뭐 몸매 지상주의 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되게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의 되게 일면인 것 같아. 이건 정답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갸름하지 않은 사각턱인 너는 지금
당장 성형외과로 가서 뭐 안면 윤곽을 받아라. 음. 이런 식의 약간 푸시를 두고 있는 거지. 음. 그럼 항상 나는 뭔가 부족하고 강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응애님도 그런 강박, 그런 원인 때문에 강박을 겪고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지.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게 내가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소비자 심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그날 충격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마케팅을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래. 그래서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외국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흔하게 얘기하는 뭐 돌출, 뭐 입, 사각턱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개념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마치 하나의 개념화를 해서 거기 약간 병명 같은 이미지를 심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외모의 특징을 가지면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할 거고 되게 매력이 떨어지고 취업도 어렵고 연애도 어렵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 아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 수술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거 뭔가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시장의 그런 아이템처럼 만들어서 판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그런 어떤 좀 마케팅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해외에도 그들이 예뻐하는 이미지, 이상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가장 큰 문제는 되게 마르고 얄쌍하고 이런 게 미적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과하게 뭔가 사람들이 시도하게 되고 사실 성형외과도 그걸 막 부추기고 예를 들면 뭐 체형이 조금 뭐 뱃살도 좀 있고 이런 게 아름답다 하면 사실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모든 너무 좋다. 여자들이 해방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걸그룹처럼 빼빼 마르고 빼빼 말랐는데 또 몸매는 예뻐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눈도 또렷하고 이런 획일화된 기준을 자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난 그게 되게 진짜 답답한 것 같고 좀 건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 안 건강한 거잖아 사실은.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개개인만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미에 있어서는 그 개개인의 기준을 가지세요. 이런 목소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몸매는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되게 다른데 그런 거에 대한 담론이나 논의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냥 뚝 정답집 주고 정답집에 맞춰 사세요. 이 말만 있었던 것 같아. 그러게.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해. 우리가 아름다운 거에 멀어질 수 있을까? 어쨌든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큰 뭐랄까 사회 흐름으로 잡혔고 자기를 이렇게 내비치는 게 좋은 직업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왔는데 그럼 어쨌든 사람들은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외모를 꾸며야 되고 예뻐야 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 미를 완전히 막 다 개방하고 수용하고 오픈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너무 건강하지 않다는 거. 너무 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다 얼굴도 마찬가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다 실현 가능하게 판이 깔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하구나. 왜냐면 나는 요즘 외국에 보면 외국은 이렇게 광대뼈가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또 이런 미적 기준이 거기 나름대로 있잖아. 있지. 근데 사실 만약에 거기는 뭐 이렇게 골반을 크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허벅지나 엉덩이 크게 한다 이런 게 물론 거기도 이상한 걸 집어넣긴 하겠지만 필러를 집어넣긴 하죠. 집어넣긴 하겠지만 막 빼빼 마르고 이런 게 아닌 건데 우리나라 그런 게 되게 심하구나.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그치,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뭐 허리 그러니까 어디가 한 손으로 막 들어가게 하기 뭐 이런 챌린지가 네? 되게 유행했었잖아. 챌린저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도 아 많으셔. 진짜? 왜냐면 식이 장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죽음이랑도 연관이 될 당연하지. 정도로 된 것 같아. 왜냐하면 10대들 중에서도 막 먹토무나 이런 게 생기고 거식증 이런 게 생기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왜 심각한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기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난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우리 다 알잖아. 뭐 아이유 다이어트, 설현 다이어트. 되게 유행했던 다이어트. 그냥 케이팝 아이돌 문화가 우리가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리 댕근이가 말한 것처럼 다 빼빼 마르셨고 그 빼빼 마르신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일주일 동안 물만 마셨어요. 하루에 사과 하나, 뭐 점심에 바나나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못하는 나는 의지력 약한 사람. 사실 나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 아 진짜? 왜냐하면 나는 모르겠어. 뭔가 나를 알리고 싶고 인플루언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냥 작은 나만의 소소한
재미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 말했던 것처럼 인플루언서는 되게 말라야 되잖아. 그럼 그 마른 걸 하려면 아이유처럼 먹어야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나를 되게 자책했던 적이 사실 있었다. 어. 근데 뭐 비슷한 그 자책을 하시는 분이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근데 참 문제가 의지력이랑 이걸 계속 연결하게 되는데 정말 이게 의지력 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꽤 의지력이 강한 편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유일하게 실패했던 게 그 식단이거든. 야, 일론 머스크를 봐. 일론 머스크 의지력 강자잖아. 그분이 실패한 건 단 하나야. 다이어트. 아니 근데 나는 이걸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커리어 욕심도 있고 한데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거 버티려면 이걸 먹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난 진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때 뭔가 훅 내려놨던 게 있었거든. 나도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는 한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왜냐하면 정말 너 말처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 음. 에너지는 어디서 나? 음식에서 나오는 건 맞지. 그치. 근데 음식 먹는 거 자체를 되게 죄악시하고 어. 차라리 음식 먹는 걸 죄악시하지 말고 좀 이상한 음식 먹는 걸 죄악시하면 모르겠는데 그래. 되게 좀 기이한 게 되게 달고 되게 짜고 되게 매운 음식은 또 챌린지처럼 엄청 유행을 해. 그렇네.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많이 먹어도 살찌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어느 거에 장단을 맞춰야 하지라는 어. 생각이 들면서 결과론은 되게 확실한 결과론은 마르고 그래야 된다. 마른 비만이 점점 생겨나가는 거죠. 그렇네. 오늘 얘기를 또 나눠보니 응애님 사연 다시 돌아왔을 때 응애님이 나는 되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지점인 것 같아. 이해가 되는 거는 나도 한국 사회 그 각박한 그 기준 그리고 옷을 사려고 하면 뭐든지 다 완전 44 사이즈면 되게 사기 편한 구조 이런 것들 너무 빡치고 그거가 영향 준다는 거 알아서 이해는 되면서도 왜 이렇게 강박처럼 느끼실까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막 생각하다도 결론이 말라야 된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외모와 몸매의 강박을 가지자는 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빠른 해결책이 내가 그냥 빼고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냥 차라리 내가 쫄쫄 굶고 44 사이즈 돼서 44 사이즈가 되면 또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지는 거잖아. 왜냐면 다 작게 나오니까. 그건 그치. 그럼 싸게 예쁜 옷 많이 사고 또 뭐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혹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좋아요 받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마음적으로 편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의문을 한번 던지고 싶긴 하다. 그거를 받아서 뭐 할 건지. 내 몸을 그렇게 혹사시켜가면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고민해보면 쉽게 금방 아니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휩쓸려서 지내다 보면 사회적 메시지가 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흡수하면 자꾸 살을 빼게 되고 몸을 혹사하게 되고 계속 몸무게를 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해. 나는 생각만 해도 약간 숨 막혀. 그러니까. 맨날 그 체중계 올라갈 때 그 숫자를 보고 느껴야 되는 감정들 이런 거가 만약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드는 감정 숨 막힌다 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또 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또 이와 너무 반대되는 내용으로 막 바디 포지티브나 꾸민 노동 절대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또 완전히 양극단의 이야기도 사실 있긴 했었잖아.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 어쩌면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준이 있는 거. 정답이 있는 관점에서 누군가는 꾸미고 싶을 수도 있고 있는데 또 꾸밈 노동하는 거를 또 너무 폄하했던 적이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 한때 또 그게 약간 좀 막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거나 극단적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숨막힌다라는 것 같아. 몸이라는 거는 건강한 기준이 되게 명확하다 생각하거든. 음식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고. 근데 그런 기준이 중요한 거지 모양이 어떤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바디 포지티브라고 하면 뭔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타당화해주고 어루만져 준다는 데서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 다음이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그럼 건강한 게 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이렇게 타당화를 해주다 보면 또 좀 더 혼란기가 올 것 같기는 해. 맞아. 근데 되게 확실한 거는 건강한 삶이라는 건 있거든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내 사례를 얘기하자면 바디 포지티브라 해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접근했던 적도 솔직히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몸을 사랑하자라는 게 사실
내가 몸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고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참 이해하기가 내 맘대로 이해를 좀 했구나 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정말 댕강 말처럼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담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도 막 여기 말한 것처럼 그냥 꼭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 우리 보면은 체형도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것 같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르듯이 좀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먹는 양의 정도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획일화돼서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누구는 소식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몸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좀 이 사연을 보면서 그 심리학에서 바디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이 바디 이미지가 뭐냐면 실제 자기 몸의 그 형태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나의 몸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청소년 시기부터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한데 결과적으로 이 바디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가 한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나 뭐 정신 건강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이런 좀 몸이 어떻게 생겼냐보다 이 스스로의 몸을 좀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댕실이 말한 것처럼 각자만의 가장 잘 맞는 바디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각자만의 기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본 걸 토대로 본인 체형에 맞는 식단도 해야 되는 거고 등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건강하다는 게 뭔지는 정보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떡볶이나 매운 거 이런 거 먹는 또 막 챌린지 같은 것도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 너무 많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맞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에는 저속노화라고 해서 그거는 정답인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정답적인 건강학적인 지식을 좀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해. 예전보다 늘었어 확실히.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응희님도 만약에 내가 진짜 원하는 미가 뭔지를 한번 고찰해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거랑 일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불일치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추구하는 건 정말 본인 자유. 근데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뭐 거울 보면 쿵쾅거리는 거 이런 상태는 진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는 상담도 사실은 좀 보내드리고 싶기는 한 것 같아. 그렇네. 맞아. 모든 사람이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 나는 응애님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죄책감이 들면 밥을 먹거나 뭐 어쨌든 뭐 먹는 거 있어서는 또 얼마나 더 한 번 먹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스럽기도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선후관계를 한 번은 바꿔보면 어떨까? 남에게 예쁘고 남에게 뭔가 훌륭하게 보이는 걸로 계속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자기가 보기에 건강한 상태, 최상의 상태를 먼저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다른 사람과 또 같이 소통하고 또 평가 받는 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희님한테 했던 말들을 뱉은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 진짜. 너무 무례해. 맞아. 확실히 상처가 되는 말인 맞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쩌라고 이 마인드로 갈 필요는 있겠다. 너는 네 얼굴 봐. 너무 맞아. 감정. 근데 진짜 어쩌라고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거를 마음껏 추구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응애 말의 구호를 외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좋아요. 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